안녕하세요. 저는 기아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조사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게 될 세계시민교육 보건의료행정과 C반 정혜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아와 밀집한 관계에 있는 강제 이주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강제 이주와 기아를 연관지어 조사해 보았습니다. 기아는 강제 이주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아는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생계에 대한 도전으로 식량을 포함한 기본 욕구조차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전 세계 기아들의 분포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데 만약 식량 구매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면 영양 상태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 기아 아이들의 배고픔을 나타낸 지도인데 색이 붉은색을 띨수록 굶주림의 수가 높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아들과 난민들은 운이 좋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까지의 식량을 지킬 수 있지만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아이들은 굶주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설 때쯤이면 이미 식량은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 이주가 반복될 때마다 이주민의 회복력, 생계, 식량 안보는 보시는 2019년도의 배고픔의 표를 보실 수 있듯이 연도별로 점점 악화됩니다. 이주국의 사용 가능한 자원 등이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난민들에게는 기아들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고 굶주림 또한 늘기 마련입니다. 제가 조사한 다음의 표를 보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6,8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이주민은 400만 명의 국내 실향민, 2,540만 명의 난민과 310만 명의 망명 신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70만 명의 시리아인이 집을 잃고 국내를 떠돌고 있으며 500만 명은 인접한 국가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4만 명의 수용 커뮤니티 주민마저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991년 소말리아 정부가 붕괴되면서 150만 명이 넘는 소말리아인이 국내 실향민으로 전락했고 100만 명은 지역 내의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240만 명의 난민과 170만 명의 국내 실향민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 뿔, Horn of Africa 지역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60만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95%는 이란과 파키스탄 두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미얀마의 로힝야족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적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즉 UN SDGs는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중 두 번째 목표로 전 세계가 함께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의 경우 어떻게 난민을 수용할지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난민 글로벌 컴팩트 GCR, UN 난민기구 등 다양한 후원 단체들은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 시스템의 격차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뜻을 한데 모으고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표를 직접 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 강제 이주와 기아에 대한 전 세계의 접근 방식을 재조명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국가, 정부와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부담을, 책임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하고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기아와 국제 실향민을 예방, 보호, 해결을 위한 계획이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 노동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강제 노동 또는 무자유 노동은 국가, 정부 및 공권력에 의한 강압 또는 처벌 위험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국가별 강제노동을 색으로 나타낸 세계지도입니다. 빨간색은 완전 강제노동 국가, 주황색과 노란색은 부분적 강제노동 국가, 초록색은 OECD와 APAC 가맹국 중 강제노동을 완전히 폐지한 나라입니다. 사진에서 말하는 29호 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의미하고 105호 협약은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강제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최소한 1,500달러, 약 150조 원의 불법적인 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ILO 국제노동기구의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사진은 지역별 아동 노동 상황입니다. 공장, 농장, 광산, 가사노동을 넘어 성착취까지 전 세계의 아동 노동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의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인구 중 약 18%는 아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의 이상의 아이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산된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0세부터 14세의 570만 아동이 의류 공장과 매춘 산업에, 인도에서는 1,700만 명이 화약, 카페트 제조업의 현장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대신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것은 12시간 이상의 터무니없는 노동입니다. 노동시간, 위험한 작업 현장, 임금 미지급 등 여러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아이들의 노동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는 아동노동 착취 금지 협정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1999년 6월 17일 국제노동기구 ILO의 제네바 연례 총회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랍지역,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유럽 중아시아의 174개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동노동 착취 금지 협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혹한 노동과 매춘, 강제징병 등이 금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는 아디다스, 버버리, 리바이스 등 유명 브랜드들은 아동노동 착취 금지 협정 위반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우즈베키스탄의 아동 강제 노동이 철폐되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면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6월 12일은 유엔에서 2002년도에 정한 세계 아동 반대의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겠지만 우리 모두 공정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의 흐름을 바꾼다면 많은 기업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모든 미성년자들도 일을 하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올바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양심과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계시민교육 C반 보건의료행정과의 정혜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